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뭐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큰 시장에 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도 가고 이제 하반기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시장의 새로운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또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뭐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면 사실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이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그 주식들이 이제 뭐 많이 올라온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여건이 바뀔 때 또 새로운 물들이 좀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들도 좀 올랐고, 장중에 수소 라인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올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도 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늦지 않은 종목군들은 또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뒷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굿즈, 새로운 걸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따 끝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근래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뭐 반상회 한번 있었고요. 영상을 좀 유튜브에는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시장이 뭐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는 최근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야 이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다가 훅 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번 주에도 만기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만기일도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증시는 이렇게 고점 라인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건 뭐냐면 곧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수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지점으로 가게 되면 위든 아래로든 어디론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코스피는 0.77% 상승을 해서, 그죠? 뭐 3250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3249.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날에 의해서 이틀째 돌리고 있습니다. 전날에 사실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던 분위기 있고요. 오늘 뭐 윗꼬리도 좀 약간 있지만 이런 건 뭐 사실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모처럼 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였다. 어제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하루하루 뭔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서 보셔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바람이 불건, 뭐 포스트 코로나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뭐 여행주는 언제까지 오르고, 항공주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뭐 아니면 자동차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지금도 사도 될까요? 또 다른 바람은 어디서 불어올까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참고로 저희가 오늘 어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좀 설명을 같이 이따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우선 2021년 증시가 여기가 고점이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1400까지 폭락했던 지점이 바로 여긴데요. 사실 이때 가장 밑바닥에서 투자를 시작한 한국과 미국, 근데 제가 계속해서 목표치를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목표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얼마를 오르고 여기 지지선이 어디에요, 이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부담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럼 증시는 뭐에 더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파르다는 거를. 왜? 2008년 금융위기랑 완전히 판이 다르죠. 이건 바이러스 발제였기 때문에 백신 맞고
백신 접종 빨라 집단 면역 되면, 그죠? 문 열리고 소비 많아지고, 그죠? 고용도 늘어나고, 뭐 그런 거예요.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였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발악지죠. 코로나.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된 노 마스크, 리오프, 포스트 코로나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은 뭐 엄청난 대단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접종률을, 전 국민의 접종률 따지면 거의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어요. 뭐 거의. 응? 단기간에 그 정도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죠. 능력이 있는. 응?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1000만 명 넘었습니다. 접종자가. 그럼 전 국민의 20%는 일단 백신 접종이 됐다는 거예요. 6월 말까지 한 1400만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7월 한 8월? 한 8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7월 달부터, 그죠? 예, 트러블 버블, 그리고 뭐 이리저리 거리두기 단계도 바뀔 것이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뭔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작년에 정말 좋았던 기업들도 그렇고, 작년에 죽었던 기업들도 그렇고, 올해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작년에 좋지 않았던 기업들은 올해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뭐 사실 다 예고된 거예요.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더 좋거든요. 그죠? 주가는 이걸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그죠? 부담되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인플레이션. 신선하세요? 별로 안 신선해. 그 다음에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 전 단계는 맞는 거죠. 그죠?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콸콸콸콸 쏟아 붓다가 슬슬슬슬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테이퍼링의 시작은 악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아마 그때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춤했던 기술주나 성장주 라인이 아마 그때부터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아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조금 땡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순환 매장세가 만들어지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금리 인상? 이거는 사실은 좀 먼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시장의 고평가 얘기가 있습니다. 고평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지.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증시가 옆으로 눕는 건 상관없습니다. 레벨이 한 레벨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부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폭락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은 그게 아니죠.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주식 투자를 비중 있게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금리가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반영될 것이고. 하지만 이 얘기는 좀 뒤로 가줘야 돼요. 자, 새로운 바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바람 얘기하기 전에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확고하게 좋았던 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정말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정말 그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사실 큰 성과를 냈던 포스트 코로나, 저평가 바닥주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저평가 바닥주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2차전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코스피 작년에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바이오, 백신, 진단키트 뭐 이런 애부터 해갖고 언택트들, 그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그리고 뭐 이 여름 지나서 이제 슬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평가 가치주들,
그죠? 뭐 업종 대표 종목군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은행주들도 거기에 편승을 했고 우리는 다 그걸 했어요. 뭐 현대건설이니 현대제철이니 포스코니 조선주니 현대건설 기계니 뭐 등등등등 다 와서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자동차를 빼면 안 되겠네요. 자동차 그죠? 예. 근데 이제 올해 이 정도 올라오니까 사실 작년에 정말 크게 어떤 성장주들 이 라인은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끝이야?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린 거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아마 이들 종목군들이 왜 미리 족쇄가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잖아요. 미국 기술주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언제냐 본격화되는 게 언제냐 그걸 보면서 족쇄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맛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포스트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늦지 않은 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항공주 대표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항공주 대표 이거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자 사실 작년부터 투자를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최근에 이 가격대에도 이 주식을 사려고 여기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자, 트래블 버블. 안전한 나라들끼리 야 여기서는 우리끼리 뭐 14일 격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면제해주고 편하게 여기서 여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유럽이 백신 여권이 7월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마 이런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솔직히 항공주를 뭐 한국 항공주들도 그렇고 미국 항공주도 그렇고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대한항공도 사실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유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 진에어 보유하고 있고 제주항공, 진해 뭐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진칼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진칼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회사 얘기해드리고 사실 수익도 많이 냈어요. 여기서 샀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통해서 많이 이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 그죠? 예. 가고 있습니다. 뭐 여행주 한번 보실래? 하나투어? 옆으로 좀 눕죠. 누울 수 있어요. 왜 이만큼이나 최근에 폭등을 했으니까요. 한 주도 팔지 않고 우리 여기서 최근에 들어간 건 여기입니다. 한 주도 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3분의 1 정도 정리하시고 또 뭐 덜 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 모두 투어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투어도 신혼여행 신혼부부들 몰디브로 첫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크루즈도 이제 운항을 시작을 하고 뭐 지금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공 여행주들 이런 애들은 솔직히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정점이 어디냐. 돈을 벌려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들고 가다가 그냥 5일선이 이렇게 음봉으로 깨지면 팔아야 되고 늘어지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솔직히 정점이 어디냐. 정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업황의 정점이 있을 수 있고요. 업황의 정점은 실적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건 내년일 거예요. 그죠? 한 반년 앞을 내다본다라고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 항공주들의 주가의 정점은 솔직히 하반기에나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 거죠. 그죠? 예. 업황의 정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판이 다른 쪽으로 확고하게 옮겨갈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나 이런 애들 쉬었던 애들이 판이 완전히 그쪽으로 돌아갈 때 걔들은 주가가 몇 배나 올랐습니다. 솔직히 얘네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 소위 뭐 예를 들어 반도체니 2차 전지니 아니면 다른 이런 그 성장주들 또 원텍주들 이런 애들은 사실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고 몇 배의 수익을 낸다? 그런 거는 힘들고요. 그냥 스윙 정도의 먹을 복이 만들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이따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은 어떻게 돼? 정점까지는 가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완전히 판이 바뀌기. 근데 제가 보기엔 이 판이 쉽게 안 바뀌어요. 왜? 첫 번째, 물론 여기 지금 항공 여행주들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뭐도 있습니까? 뭐 카지노도 있고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마스크 보면 화장해야 되잖아요.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백화점, 면세점, 이런 주식들, 컨텐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저평가된 지주회사도 있고. 그래서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요. 이미 이 바람은 계속 진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항공주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죠? 여행주도 그렇고, 솔직히 여기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막 얘기 드렸던 뭐 카지노 주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주 드림 카지노는 11일부터 문을 엽니다. 그렇죠? 네, 11일인가? 잠깐만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11일부터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뻔한 게임들이죠. 파라다이스니 뭐 강원랜드니. 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강원랜드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좀 쉬어요. 이거 강원랜드거든요. 이게 끝난 건가? 아니에요. 왜? 다른 애들 다 기술주들이든 뭐든 다 깨지고 빠질 때 얘네들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야. 누릴 사람은 계속해서 누립니다. 어디까지? 정점이 왔을 때까지. 정점이 아직 안 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저가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엔터주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엔터주도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뭐 개별 이슈를 가지고 뭐 SM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우리 지금 이 주식을 샀던 가격대가 3만원대고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벌써 45,000원 넘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있습니다. 하이브. 지금도 사도 될까요? 지금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 뚜껑을 아직 못 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5만 5천원 대부터 투자해가지고 지금 27만원이거든요. 아직 주식을 안 팔고 있어요. 20만원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 왜? 제가 생각하는 엔터주의 정점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해드리는 종목군들, 뭐 엔터주들도 그렇고, 그죠?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뭐 면세점, 카지노, 백화점 이런 애들도, 중국 관련 섹터 이런 애들도 사실 모멘텀이, 하반기의 바람이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시진핑 방한이라는, 왜? 내년 대선 전에 반드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맞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걸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 모멘텀이 살아있어. 아마 바람이 다시 또 불 거면 하반기에 제가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집단 면역 달성하는 이것도 있지만, 그래서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죠? 하지만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한한령 해제라는, 또 시진핑 방한이라는 이런 이슈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뭐 지금 이건 하이브니까 아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YG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YG엔터 뭐 체크해 보세요. 네, 자, YG엔터도 지난번에 이렇게 가격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정말 좋은 찬스라고 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깨졌습니다. 그때도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내가 생각하는 상단은 이 동네가 아니거든요. 오늘 연기금이 47,000주나 사드렸어요. 그죠?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사드렸는데 저는 6만원 이상 뚜껑을 보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사실 가만히 보면 그냥 이 안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받으시나요? 그죠? 그겁니다. 뭐 내가 지금 엔터주를 얘기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참고하세요. 뭐 JYP도 마찬가지고, 그죠?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한번 볼 게 뭐냐면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다음주 월요일날 장중 공개방송을 합니다. 장중 공개방송 유튜브에서도 하고 와우넷에서도 하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 그날 놓치면 뭐가 기회가 없을 거예요. 꼭 오십시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6월
그죠? 수출입 현황입니다. 수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전년 동기로 37% 늘었고요. 승용차는 136%나 늘었습니다. 석유 제품도 있고 무선통신기기, 뭐 스마트폰 이런 애들 얘기겠죠.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 주목하는 게 뭐야? 이겁니다. 자동차, 국내 자동차, 현대차나 현대기아,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거는 이미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해소 시점을, 완화되는 시점을 저는 6월 말 정도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자동차를 좀 준비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현대차거든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큰 시세를 줬죠. 코스피랑 비슷하죠. 얘도 마찬가지. 거의 반년을 옆으로 주가가 늘어지다가 이제 머리를 살짝 든 거예요. 아마 기아도 마찬가지고 할 거예요. 현대차.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지려면 증시가 깨져야 되고요. 지금이 고점이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경기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소비, 보복 소비, 그죠? 기업들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EV, 전기차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 뭐 등등등등 해갖고 사실 내용 받을 게 너무나 많은데 주가가 최근에 사실 여기 머물러 있죠. 왜 못 오를까요? 증시 때문에 그래요. 시장. 외국인이든 뭐 기관 투자자든 연기금이든 대량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은 솔직히 다음 주 FOMC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 투자를 곧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요. 이건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작년에 크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죠? 최근에 7만원대 다시 진입을 했고, 여기 75,000원, 8만원대도 진입을 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기아, 뭐 현대글로비스 다 똑같아요. 지금은 옆으로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돼. 자동차. 미국에서도 GM이나 포드 같은 것도 장기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자동차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자동차로 한번 크게 성과를 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2차전지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하고요, 수소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수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소 쪽에서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지주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공개해 드릴게요. 자, 유니크 한번 보시죠. 유니크. 수소차 라인은 솔직히 다 대부분 수소차 부품주들은 시총이 좀 작아. 잠깐만요. 시총이 좀 작아요, 진짜. 그건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유니크도 이렇게 잘 기다렸다가, 그렇죠? 잘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변곡점에서 매수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변곡점이니까 매수하고, 오늘 장중에 20%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일부 팔았습니다. 이 고점에. 그렇잖아요. 뭐 단타하는 분들, 단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뭐 사실 다 팔았고, 좀 길게 가시는 분들 절반 팔았는데, 그죠? 오늘 여기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난 수소차 오늘 꼭대기에서 따라 샀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깝깝한 거예요, 솔직히. 기다려서 이런 기회들이 온다고. 근데 아직은 수소가 끝나지 않아요. 왜? 작년 수소는 어찌됐던 장기전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시세를 그렇게 못 줬어. 2차전지 배터리만큼.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주식들이 많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소 관련해서 지주사 SK, 여러분도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소 4대 천왕이, 그죠? 동맹체를 만들었다.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뭐 이렇게 해서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SK입니다. 이건 좀 공개해 드릴게요. 작년에 SK를 이 가격대에 11월 달이거든요. 그 11월 달에 주시다 12월 달에 사갖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다 팔았어요. 수익을 냈습니다. 1타수 1안타.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여기 팔았습니다. 여기. 이때 SK 이노베이션도 똑같이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죠? 2타수 2안타입니다. 쭉 늘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목요일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첫 번째,
솔직히 이 지주회사 중에서 어찌 보면 사실 가장 알짜 회사들, 성장 스토리가 가장 탄탄한, 물론 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탄탄한 주식이 얘야. 그죠? SK 반도체, 소재, 바이오, 모빌리티, 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수소에서도 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죠? 예. 근데 가격이 싸지는 않아. 하지만 뭐 사실 뭐 내부적으로는 뭐 100만 원도 본다라고 하고 뭐 하는데, 그거는 뭐 그들의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뚜껑이 다시 열릴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또 주목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일전에는 최근에 증시가 옆으로 늘어질 때는 포스트 코로나 하나가 거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물 먹거나 죽었고, 뭐 2차 전지도 떨어지고 반도체도 떨어지고 뭐 다 그랬는데, 이제 슬슬 그쪽으로도 매기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 다 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기술주나 이런 쪽. 하지만 지주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주사 얘기했던 한진칼도 멋지게 성공했고요. 한진칼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해서 성공했고요. CJ 여기서 사가지고 성공했고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CJ는 장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CJ 3사 있죠. 3인방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지주 여기서 매수 시켜드리고 아직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왜? 기껏 해봐야 여기에요. 여기가 언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죠?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볼 때 정점이 어디입니까?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정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AK홀딩스도 그랬고요. 이번에 SK도 세 번째로 다시 접근합니다. 시장의 상단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SK를 다시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수소 얘기했으니까 2차전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삼성 SDI는 자 보십시오. 사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서 뭐 SDI, LG화학 이런 거 다 팔고 2차전지 소재주들도 대부분 팔고, 근데 말이죠, 야 얘가 60만원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솔직히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시장의 판이 기존에 작년에 주인공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키게 됐고, 오늘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올랐던 것도 그런 거고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60만원이란 가격대가 솔직히 쉽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다. 안 깨지고 있죠. 사실 깨질 수도 있었는데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반전 스토리를 한번 만들 수도 있겠다. 그겁니다. 어차피 60이 안 깨지고 여기서 늘어지든 당장 오르든 간에 둘 중에 하나라고 치면, 늘어져도 뭔 상관이에요. 60만원 근접한 가장 싼 동네가 지금 구간인 건데, 그죠? 물론 60을 깨고 내려가서 뭐 사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답 없는 거지만, 아마 진작에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60이. 근데 도무지 안 깨지는 거죠. 오늘 이 종목의 수급 동향 보시면 얘네들이 뭔가 합심한 듯이, 그죠? 수급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LG화학도 돌렸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내가 60이 깨진 다음에 뭐 주식 비중을 줄이든 그건 나중 문제고, 한번 건드려 볼 자리였다.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도 그런 반전도 좀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아까 중국주도 얘기해 드렸고요. 하반기에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건 경협주입니다. 경협주. 여러분들 몇 가지 보시면, 이거 아난티입니다. 제가 한미 정상회담 전에 다 지난 4월달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전부터 주식을 사시라고 했어요.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4월달에 여기입니다. 현대건설은 뭐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현대로템, 최근에 뭐 현대로템 뭐 굉장히 잘 뜨고 있습니다. 철도의 수소, 여기 주식 사시라고 그랬고요.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주식 팔았어? 아니, 안 팔았어. 들고 있어. 그렇죠? 푸른 기술, 뭐 최근에 많이 떴다 옆으로 좀 누워있죠.
부산산업 4월달에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여기 부산산업 이때 얼마입니까? 13만원? 지금 거의 16만원대 올라가 있고요. 팔진 않아요. 대아TI 그 다음 주식이죠. 덜 오른 주식이에요. 4월달에 주식을 사고 차근히 보유. 최근에 이렇게 받아내는 거고요. 또 홀딩하는 겁니다. 계속. 네. 또 홀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 뭐냐? 남북 간의 협력을 지지한다. 미국이 지지한다. 트럼프 때하고 완전 다르죠. 남북 협력은 뭐예요? 경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틀 전에 국회 그 정보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과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외교의 70%는 우리가 알 수 없다. 30만 가지고 유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는 근데 뭐 안 할 분들은 관심을 끊으면 되는 거고요. 할 분들은 진작에 시작을 하고 또는 아직 늦지 않은 애를 하더라도 시간 투자를 꼭 그린벨트에 투자하듯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반기에 먼 판이 움직일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해 드릴 때는 뭔가 다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아니지. 내년 연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연초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는 한중 정상회담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종목군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이 한 차례 내년 대선 전에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북미 회담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김치국부터 뭐 좀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트럼프 때하고 많이 달라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 정책에 대한 수립을 했고요. 성김 특별대표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뭡니까 한미 워킹그룹 사실 이거는 뭔가를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못하게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라는 거. 자, 우리는 어떻게 돼? 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들고. 그 뭐 여러 하시든 안 하시든 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죠? 예.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황금 바닥주. 저평가되어 있는 황금 바닥주. 저평가되어 있는 황금 바닥주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언제 샀습니까? 여기 바닥에 사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현대제철 이런 것도 가장 밑바닥에 사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응? 현대건설기계 가장 밑에 사서 오지 않았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얘들은 올해 대부분 상저하고입니다. 제2의 현대제철을 찾고 제2의 아모레퍼시픽을 찾고 제2의 현대건설기계를 찾고 제2의 조선주를 찾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2의 은행주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KB금융이다. 전 지금은 안 해요. 더 올라가겠죠. 왜? 작년 가장 쌀 때에서 5월달에 들고 작년 7월인가? 네, 여기 요 가격대도 해서 여기 어디까지 끌고 와서 다 매도했어요. 은행주. 우리의 먹을 폭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고 남들은 여기서부터 이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바로 그 주식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까지? 하반기까지. 분명히 새로운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기존에 불었던 바람도 아직은 끝나지 않아요. 소위 포스트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차근히 여러분들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 한번 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 저희 장중 공개 방송도 같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솔직히 여러분들은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죠. 낚싯대를 1번 낚싯대, 2번, 3번, 4번 우리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번, 6번, 7번, 8번 뭐 등등등 쭉 있어요. 1번 낚싯대 고기가 물어 수익이 쫙 나. 2번 낚시는 지지부진하고 3번도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4번이 뻥 터져서 수익이 막 나. 그죠? 5번이 뻥 터져 수익이 막 나.
얘 조금 팔아가지고 지지부진한 놈이 움직이 이런 낚싯대를 아니면 또 다른 낚싯대를 던져도 되고요. 그죠? 하루하루의 게임이 아닙니다. 1년의 게임입니다. 이 주식판이. 그죠? 우린 상반기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보다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이 흐름을 잘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정점이 어디냐. 그죠? 안 그러면 맨날 단타치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두 가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요거. 끊기는 거다. 이번 주말에 저희 황금 배팅 주식창에 이거는 라이브는 없고요. 이거는 아마 가입하신 분들은 요거 수급 박스를 무료로 드리니까 수급 박스도 무료로 드리니까 수급 박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서 이현상의 황금 배팅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뭐 시장 대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나와요. 한번 쭉 주말 동안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쭉 있습니다. 뭐 엄청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이거 한번 준비했어요. 이현상의 황금 골프공. 응? 네. 볼빅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골프공. 볼빅하고 저희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서 험프 에디션으로 해갖고 500개 한정 세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번 7월 첫째 주에 발송할 것이고, 이번 주말 이벤트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뭐 연장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황금 배팅. 예. 라이브는 요건 좀 달라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 예, 이번에 한정 수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요거는 저희가 황금바닥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장중에 아까 점검을 다 해드립니다. 뭐 매도 타이밍이 되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뭐 다 추가 타이밍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 박스도 3개월 드립니다. 그래서 황금 배팅 3개월, 수급 박스 3개월. 그 다음에 저희 이거 골프공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안 써 있는데요. 여기 이현상의 황금바닥이라고 이렇게 쫙 써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케이스에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ARS 1668에 4386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3개월 66만원 여기 수급박스 3개월 공짜로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골프공도 세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장중에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진행할 거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네,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그냥 대략적으로 온 애들 수익률을 한번 쭉 올려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도 아직도 팔지 않죠. 아직도 팔지 않죠.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대한항공은 벌써 130%고 진에어도 뭐 120%, 하나투어 모두 투어 150%인데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라이브 쪽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장중 공개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라이브 장중에 라이브 방송 듣는 게 좀 궁금하다 하면 그때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잠깐만요. 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저 친구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게 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투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단타하고 뭐 급등주 매매하고 단기 매매하시고 그런 걸 잘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수익이 뭐 한 15% 뭐 20% 정도 나면 본인이 뭐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한번 절반 정도 차익하고 또 나머지를 다른 쪽으로 타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소위 뭐 2% 뛰기 3% 뛰기 5% 오르면 주식을 팔고, 그건 너무나 개미들이 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가라고 하시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배짱이처럼 놀면서 주식하시라는 거예요. 놀면서 하셔도 되고 일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들 돈을 따먹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여유 있는 투자가 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주가가 올라도 여유가 있고 떨어져도 여유가 있어요. 왜? 난 좀 더 사줘도 되니까. 그런 주식들이 있죠. 그런데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주식제로 성공하는 거, 돈은 일주일 벌고 2주일 번다 보면 그게 연속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도 벌어야 되고요. 내년에도 그래야 되고, 주식을 그만두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 좋은 주식 투자 습관이, 그죠? 큰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걸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중 공개 방송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